예, 안녕하세요. 아홉 번째 스케치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칭이라는 거를 먼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이제 모양을 가진 도형을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이 도형의 이제 특징은 좌우가 같아요. 같다는 말이 뭐냐면은 좌우 이제 대칭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하. 여기 지금 아까 평행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다시 평행.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강의를 위해서 편의상 좀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 도형이 여기 정면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대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거를 조금 더 손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일일이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구멍 뚫고 여기도 구멍 뚫고가 해도 되지만은 모형의 전체적인 모습이 좀 더 복잡해지거나 혹은 어느 정도 대칭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특징이 보인다면은 대칭이라는 기능을 한번 알고 계시는 것도 이제 작업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도형을 이 반을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절반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도형 전체를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하나 합니다. 저는 이동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동된 이 도형이 선택이 되는데 그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여기 대칭 이동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칭을 할 건데 이 도형을 대칭을 시킬 건데 그 기준이 어디인가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빨강 방향으로 할 거다 하면 빨강 방향, 요 선이죠.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빨간색 방향 요렇게 요축 방향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녹색 방향으로 하면은 여기겠죠. 녹색 방향, 그 다음에 파랑 방향 이런 식으로 다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서 빨강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강 방향으로 맞춰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을 붙여야겠죠. 자, 이어서 여기 점을 클릭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동을 할 때 여기에 제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붙이냐면은 정확하게 이 끝 지점이 붙는지 안 붙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붙었나? 그래서 잘 보면은 안 붙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정확하게 붙이기 위해서는 이 끝점을 이동 버튼을 누르고 이 끝점을 잡고 요렇게 이동시키면은 여기 딱 스냅이 됩니다. 자석처럼. 그때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도형이 요렇게 이 점과 점이 딱 맞아떨어지게 붙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선들을 이렇게 지워 주시면은 이렇게 이전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보통 요런 이제 대칭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주로 이제 뭐 자동차나 혹은 인체, 그리고 또 뭐 좌우가 대칭인 특징을 가지는 모델들, 모형들에는 주로 대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꼭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잘못 그렸을 때, 잘못 뭐 이제 정반대로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똑바르게 그렸다 해서 뭐 다시 지우고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대칭을 써서 반전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면이라는 거는 여기 도구에 여기 단면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의 도구? 아무튼 이 단면이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이렇게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마우스가 있는 면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 이렇게, 혹은 파란색, 빨강색, 녹색, 빨강색, 요거는 이제 이 빨강, 파랑, 초록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면들을 할 때는 뭐 주황색이나 보라색이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단면, 그러니까 잘라진 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잘라진 면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를 바로 이렇게 쭉쭉 내리면서 봐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뒤덮일 때 이동이라는 걸 눌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셔야만 이 단면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단면이 이렇게 여기서 만나는 지점에서 되겠죠. 이것도 회전도 가능하죠. 회전도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회전이 된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잘라진 단면이라든가 혹은 그런 면들을 이렇게 한번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단면 도구를 사용하시면은 좀 손쉽게 내부나 이런 내가 원하는 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 간단한 기능 중에 하나인 단면이었습니다. 이거는 크게 뭐 기계 설계나 뭐 이런 쪽으로가 아니면은 자주 쓸 일은 많이 없겠지만은 혹시나 쓸 일이 있으면 요런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복잡한 모형이나 모델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레이어라는 겁니다. 레이어라는 거는 여기 창에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 트레이 레이어에 오시면은 여기 레이어라는 것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레이어라는 거는 이제 말 뜻은 층이라는 겁니다. 층. 근데 이제 뭐 층층이 이렇게 1층, 2층, 3층 뭐 이런 레이어는 아니고요. 일단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둘, 3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0번 레이어 0번이라 되어 있는 곳에 이제 검정색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은 레이어 0번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고요. 지금 레이어 0번, 레이어 1번, 레이어 2번이 모두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0번에다가 이따시만한 컴퓨터 본체라고 할게요. 컴퓨터 본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 와서 첫 번째 레이어에 다시 보기를 닫고 하면은, 보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버리면은 만들어진 게 사라집니다. 숨기기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 안에 이제 컴퓨터 안에는 병합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요거를 그룹으로 묶어주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웠듯이 그룹으로 묶어지지 않았다면은 이게 이제 아까처럼 겹치기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하고 그룹을 만들고 다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레이어에 와서 이렇게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말도 안 되겠지만은 메인보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여기 1번,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까지 이렇게 요 마지막 레이어를 이제 앞에 검정색 점을 놓아서 작업을 한다고 표시를 하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 해서 여기에 이제 뭐 CPU라든가 이런 그래픽 카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요렇게 또 이런 펜을 달려고 했지만은 여기다 펜을 달아야겠네요. 이렇게 네, 요 CPU에 있는 쿨링 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묶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조금 커야 되네요. 자, 스타일에서 X선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컴퓨터 본체가 있는 부분이 이 레이어 1번이죠. 1번 레이어.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제가 메인보드라고 했던 게 레이어 2번. 그 다음에 나머지 CPU나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레이어 0번. 현재 이제 레이어를 숨길 수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작업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레이어는 숨기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옮긴 다음에 이렇게 숨겨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레이어 1번이 이제 껍데기, 2번이 이제 메인보드, 그다음에 3번이 그래픽 카드와 CPU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컴퓨터로 쳐서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레이어라는 것들이 복잡한 도형이나 물건들을 만들 때 이런 걸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보이시지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안에를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럴 때에는 이거를 잠깐 숨겼다가 안에 거 작업을 하고 다시 보이게 하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레이어가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제 예를 들어 차체 안에 뭐 엔진이라든가 차 이제 뭐 시트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때는 뭐 차 이제 외형 이제 그런 차 프레임이 이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작업을 할 때도 확실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이 레이어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